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제 옆자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두고 있습니다. 차 한잔 하러 오셔도 좋고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러 오셔도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날에는 가만히 앉아있다 가셔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에서 당신의 고민을 초대합니다.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법인 신세계로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3남매 가운데 막내입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연세도 많아지고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되자 저희 남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지만 누나와 형은 위험하고 부담스럽다면서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고 저는 계속되는 간청에 못 이겨 승진도 포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회사 지분을 증여받아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갖은 고생과 노력 끝에 적자에 빠져있던 회사를 흑자로 돌려놓고 회사의 가치도 50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지분을 넘긴 아버지께는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350만 원씩 생활비를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누나와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제가 아버지께 공짜로 회사 지분을 증여받았고 자신들은 아버지께 받은 것이 없다면서 현재 회사 가치를 기준으로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상속분대로 분배해준 아버지의 보험금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정말 이대로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네, 그 사연자분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물려주신 사업체가 문제가 됐는데요. 지분의 명의가 현재는 이제 사연자분이겠죠. 증여받은 상태인데 이게 상속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네, 그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연자분이 증여받은 재산은 이제 이미 사연자분의 것이 되긴 했지만요. 이렇게 부모님 재산 중 일부를 부모님 생전에 미리 받으면 나중에 받을 상속분을 먼저 받는 것을 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이 사연자분에게 아버님 생전에 사연자분이 받은 그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속 사건에서는 이제 아버님 명의로 현재 남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상속인들한테 준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뭐 상속 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긴 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형제들은 회사를 물려받는 것을 거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채무가 많고 적자인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를 지금의 가치로 키운 거는 사연자분이에요. 근데 지금 형제들은 지금 회사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제 상속재산 분할해야 된다, 유류분 청구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유류분 청구에서 이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는요, 이제 상속이 개시된 때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가액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증여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고서 그 재산에 이제 자기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서 증여 재산을 이제 상속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크게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액을. 만약에 그 크게 증가된 가치가 기준이 된다면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그 증여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증가시킨 부분까지 가져가게 돼서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회사 가치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기준이 되는데 하지만 사연자분은 적자가 많던 회사를 지금의 가치로 키운 거는 그 사연자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여받을 때, 그러니까 사연자분께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기 전에 그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께서 채무가 많고 적재했던 회사를 물려받아서 네. 사연자분이 이제 노력하고 뭐 비용을 투입하고 해서 크게 성장시킨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누님과 형님께 주어야 하는 이제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액은 현재 이제 크게 성장한 회사의 가치가 아니고 그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때, 그러니까 지분을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회사를 성장시키기 전에 그 가치가 이제 기준이 돼서 유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빚 많은 회사 가치였으니까 거의 뭐 할 건 없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빚 이야기가 나와서 빚도 상속된다라고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상속은 어느 정도까지 상속받는 겁니까? 네, 그 상속이 이제 개시되면요, 부동산, 뭐 현금, 예금, 뭐 채무, 펀드, 뭐 가상화폐, 주식, 물건 등등 이제 사망하신 분이 이제 사망 시에 가졌던 모든 플러스 재산과 마이너스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 네. 네, 그래서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와 이제 동시에 뭐 등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요, 네. 그런 거 되지 않은 상태라도 돌아가신 분의 모든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공유하거나 이제 준공유하는 상태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연자분은 회사 지분을 증여를 받은 이후에 아버지에게 매달 생활비를 드렸어요. 이 부분은 사연자분한테 좀 유리하게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 사연자분이 아버님에게 회사 지분을 증여받은 후에 매월 아버님에게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계속 지급을 했다면 네. 그 사연자분이 아버님한테서 회사 지분을 받은 거라는 이익 중에 일부를 네. 아버님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사연자분께서 아버님에게 받은 특별 수익 액수가 그 증여시를 기준으로 한 회사 가치에서 사연자분께서 아버님께 생활비로 다시 돌려드린 돈의 액수를 뺀 만큼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이제 회사를 받은 거긴 해서 유류분을 이제 다른 형제들한테 줘야 하긴 하지만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드린 부분은 이제 빼고 이제 그게 다 유류분에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소송에서. 네네. 더 줄어들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네,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생전에 부양한 것도 이런 상속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가 됐나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뭐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이 정도는 안 되고요. 네.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뭐 부모님과 동거를 하면서 내 생활 포기해가면서 간병을 전담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이제 수입이 없는데 내가 생활비를 홀로 책임을 졌다라는 네. 것 같이 이제 좀 뭐 이제 부모님을 특별하게 부양을 했다거나 뭐 받은 것 없이, 그러니까 대가 없이 내 돈과 노력을 뭐 투입해서 부모님 재산을 유지하도록 기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봐서 네. 부모님 상속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또 그런 그게 있어요.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부모님 집에 같이 살거나 그것도 이제 부모님을 모셨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특별한 기여이기 때문에요. 네. 부모님한테 뭔가 받지 않고서 내 것을 드리는 그런 거가 이제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이 되지. 네. 부모님한테 내가 요만큼 받았는데 요만큼 이제 해드렸다. 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조금 돌려드린 게 있다. 그러면 미리 받은 것에서 이제 아까 전 사연자분처럼 뭐 특별수익에서 조금 감액되는 것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연에서 문제되는 거는 아버지의 생명보험이에요. 그 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상속분대로 분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다른 형제들이 이제 사연자분이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보험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 보험은 이제 보험 계약자는 아버님이고 아버님이 이제 보험 만기 전에 사망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수익자를 이제 법정 상속인들로 지정한 생명보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에 상속인들이 분배받은 보험금은
아버님 재산으로 보지 않고요. 상속인들의 재산을 본다는 것이 이제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에 따라서 이제 받은 거지 상속 재산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님과 형님이 사연자분이 이제 이미 아버님 회사를 받았으니까 네. 사망보험금을 자신들한테 다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사연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할 때 아버지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나중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재산 나눌 때 모두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런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나누는 재산의 가치는 받았을 때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성장한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기존 적자였던 회사의 가치로 나누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불리해 보이지 않고요. 또 그리고 유류분 청구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이 매월 아버지에게 드린 돈도 이제 반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가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이니까 상속 재산으로 분할은 안 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이제 사망보험의 경우에 수익자를 한 명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6일 만에 사망한 코로나19 환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 사건에서 국가 배상이 인정된 것은 국가가 적절한 관리 치료 같은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고령이었던 환자는 환자용 앱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의료진은 원칙상 매일 오전 오후 1회씩 하루 2회 전화 확인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진 것도 먼저 사망한 A씨가 먼저 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치료센터에서의 기본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1인 1실 격리 상황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이를 확인할 대비책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진 고 정유엽 군의 유족도 국가를 상대로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또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확산 책임, 또 요양병원 내에서의 코로나 집단 확산 사망 이런 책임을 묻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92914의 선셋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